자, 이번 시간은 쿨롱의 법칙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쿨롱의 법칙을 알면 아주 좋은 게 사실은 우리 쿨롱의 법칙은 뭐예요? 전기력을 대변하는 법칙이죠. 두 전하 사이에, 그죠? 사실은 쿨롱의 법칙을 힘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식은요, 두 점전하 사이입니다. 두 점전하. 두 점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점전하 있죠. 두 점전하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점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부터 시작하는 게 쿨롱의 법칙입니다만은 기억나는 게 있죠, 여러분. 전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고 전이차가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선으로 그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꽤 이쁜 선. 그러니 우리 쿨롱의 법칙은 힘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만들어 놓은 전기장과 전이차 사이에 다른 전하 Q가 들어가게 되겠죠. 다른 전하 Q가 들어가면 얘는 뭐예요? 이 전기장 때문에 힘을 받게 되고, 얘는, 그죠? 얘는, 그리고 뭘 하게 돼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랬죠. 얘는 받는 쪽입니다. 얘는 주는 쪽이죠. 그래서 이때 힘 요게 쿨롱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 우리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 쿨롱의 법칙을 알면 참 좋은 게 많은데, 첫 번째 쿨롱의 법칙 힘만 알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쿨롱의 법칙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게 돼요? F는, 그렇죠, 쿨롱상수 K R제곱분의 Q 곱하기 Q가 된다. 이렇게만 알죠. 사실 단위 뉴턴입니다. 이게 여러분 쿨롱의 법칙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쪽만 따로 뺀 건 전기장이라고 그랬죠. 입니다. 그죠? 전기장 E는 뭐가 돼요? K R 제곱분의 Q가 되죠. 이건 단위 뉴턴 퍼 쿨롱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뭐예요? 전기가 가진 에너지 있죠. 포텐셜 에너지, 그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 U라고 쓰겠습니다. U. 뭡니까? K R분의 Q죠. 이 단위 줄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주는 쪽, QQ, 죄송합니다. QQ죠. 줄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쪽만 따로 뺀 게 뭐랬습니까? 전위. 그죠? V라고 쓴다 그랬어요. 요 K R분의 Q죠. 단위는 볼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식다. 내식다 뭡니까? 쿨롱의 법칙이다. 그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 자칫 잘못 공부하면 쿨롱의 법칙 힘만 얘기하지만 결국은 힘 작용하는 곳에는 전기장이 있고, 그 전기장이 있는 곳에 전이차가 생기고, 그 전이차가 있는 곳에는 결국 전기적 일을 할 수 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쿨롱의 법칙은 이 네 가지 다 쿨롱의 법칙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이걸 다 쿨롱의 법칙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쿨롱의 법칙에서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우리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 Q와 스몰 Q에 힘만 본다면 F는, 그죠? K R 제곱분의 Q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전기장을 쓰든 전기 에너지를 쓰든 전위를 쓰든 결국은 이 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똑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에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이 두 전하 사이에 만에 하나 두 전하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다가 다른 물질을 넣어요. 다른 물질을. 만일에 이 사이에 다른 물질이 있었다 이러면은 결국은 이 전하가 미치는 라지 Q가 스몰 Q에 미치는 이 힘의 크기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죠? 만일에 이 안에 들어간 매질이 뭐 종이다, 순수한 물이다, 뭐 등등등등, 하여튼 다른 매질로 채워져, 공기나 진공이 아니고 다른 매질로 채워졌다면은 분명히 힘이 달라질 거예요. 한마디로 전기력이
작아지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전기력이 분명히 작아질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거리 그대로죠. 전하도 안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죠?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는데, 분명히 중간에 매질에 의해서 힘이 작아질 것인데, 힘이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Q와 Q는 변하고 R도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변해야 될까요? K가 변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K라는 게 우리 앞에서 쿨롱 상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느냐? 바로 이 안에 매질의 종류를 나타내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냥 막 쓰지만은 이때 쿨롱 상수 K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간 매질이 뭐냐? 특히 도체는 들어가면 의미 없죠. 부도체의 유전 분극에 관계됩니다. 유전율, 그죠? 기억나죠, 여러분? 이 안에 유전체, 즉 물이 들어가고 종이나 뭐 기름이나 이런 부도체, 유전체가 들어가면요,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장을 약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작아지니까 유전 분극에 반비례하고요. 그때 비례상수 4파이가 더 붙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율, 즉 쿨롱 상수는 그 전기장, 전기력을 전달하는 매질하고 관계된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만일에 얘를 진공중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파이 1, 까빠 입실론 제로가 되죠. 그죠? 까빠 입실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때, 다시 쓰시면, 아이고, 노란 걸로 쓸까요? 노란 걸로 쓰면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를 분해 까빠 분의 1 나오고, 그죠? 나머지 있죠?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요게 우리가 말하는 9 곱하기 10의 구성이 되는 겁니다. 요게 9 곱하기 10의 구성. 그래서 여러분, 다시 쓰시면 우리 쿨롱의 법칙은 앞으로 쓰실 때 K가 아니고 4파이 입실론, 말 공기 중이면 입실론 제로 넣으면 되겠죠. 제로분의 L, R 제곱분의 QQ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전기장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다시 올라가서 우리 정확하게 식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 쿨롱의 법칙, 전기력은 K, R 제곱분의 QQ였습니다. 그죠? 얘를 다시 쓰시면은 이쪽을 약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 지금 공기라고 치고 할게요. 분의 1, R 제곱분의 QQ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도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분의 QQ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Q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롭게 더 확장된 이걸로 선식으로 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배웠지만은 종이 같으면은 이 비까빠가 보통 3이나 4 정도 되고 물은 까빠가 약 80 정도 돼요. 그럼 봅시다. 여기에 까빠가 들어갔을 때 여기 보세요. 까빠가 들어갔을 때 K 값이 8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공기 중보다 만일에 종이가 들어갔다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력이 80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말은 전기장이 80분의 1로 줄어들고 전기 에너지 전위도 8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을 때의 전기장보다, 그죠? 어떤 우리 그때의 전기장을 E0라 그러면은 우리 보다시피 까빠가 들어가면은요, 까빠분의 1만큼 전기장은 작아지고 전위도 바로 까빠분의 1만큼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작아집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유전체가 들어가면 만일에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유전체, 까빠인 유전체, 이거 유전상수입니다. 알고 있죠? 이거 유전상수예요. 유전상수, 상수죠, 상수. 유전상수 까빠인 유전체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은 까빠분의 1, 전위는 까빠분의 V0만큼 줄어든다. 이런 의미를 쿨롱의 법칙에서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쿨롱의 법칙에 의하면은 이런 걸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전된 도체구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 여기 이런 도체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할게요. 자, 이 도체구에 지금 이렇게 전하들이 대전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전된 전하량을 우리 플러스 Q라 할게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이 도체구에 대해서 전하가 대전되는 순간 우리 기억나는 거 있죠? 전기장, 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기장부터 볼게요. 이 대전된 도체구의 전기장을 보면 첫째 내부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도체부 내부에는 전기장이 있으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까? 전기력선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에 전기장이 있으면 전하들이 힘을 받아서 이동하겠죠. 그건 전류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대전이 되었을 때는 전부 안에 전기장이 영역이 되도록 대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외부에는 전기장이 있겠지만 특히 표면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표면에, 요 표면 있죠. 지금 요 보이죠. 그죠? 도체고 요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표면에서의 전기장이니까 여기겠죠. 지금 표면 바꿔줘. 요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예, 우리 요거는 쿨롱의 법칙으로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 전하들이 전부 한 점에 중심에 모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앞에서 배운 대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자, 반지름이 라지 R이니까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표면에서의 전기장인데 써놓고 보니 여러분 재밌는 게 발견됐습니까? 4파이 R 제곱이 보이죠? 그죠? 요게 바로 4파이 곱하기 R 제곱 뭡니까? 바로 Q의 면적이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1 4파이 R 제곱을 따로 쓰면은 Q 이렇게 되죠. 요게 바로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입실론 제로 A분의 Q로 쓸 수 있고요. A가 면적입니다. 우리 요 면적당 전하량 요걸 뭐라고 하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체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도체 표면에 다시 한번 떨어쓰면 도체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돼요. 이때 우리 시그마를 뭐라 그러냐 하면 면적 전하 밀도죠. 면전하 밀도라 그래요. 그죠? 면전하 밀도. 여기 바로 면적당 전하량입니다. 한마디로 이렇죠. 도체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옳지. 외부에 어떤 매질로 채워져 있냐는가 하고, 그죠? 면전하 밀도가 클수록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써놓고 보니까 여러분, 비록 도체 구에서 구했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전혀 반지름에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체 표면에서의 전기장은요. 이 식으로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체 구간입니다. 도체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돼요. 자, 만일에 지금 쿨롱의 법칙하고 있는데 만일에 전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있겠죠. 또는 그 전하가 있으면 또 전이도 있겠죠. 그죠? 그거를 합치는 걸 우리는 전이 합성이라 그래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게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전기장은 뭐예요? 베타량입니다. 베타량. 그 반면에 전이는 스칼라량이죠. 그럼 여러분 느낌 오죠? 전기장은 벡터입니다. 왜 벡터인지 알겠죠? 단위전하당 받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이는 단위전하당 하는 일 에너지죠. 에너지니까 스칼라죠. 그래서 베타량은 벡터로 돼야 되고 전이는 그냥 값만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 이거를 합치는 원리를 우리는 중첩의 원리라 그러는 물리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몰라도 되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Q1이라는 전하가 있어요. 됐죠? 여기에 Q2라는 전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Q1과 Q2는 주위에 전기장을 만들겠죠. 만일에 요점에서의 전기장을 알고 싶다. 전기장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요. 사실은 여러분 그냥 다 하면 안 되겠죠. 왜? Q1이 만드는 전기장은 여기까지 거리가 R1이라 하겠습니다. R1이면 얘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 방향이 되겠죠. 플러스니까. 얘를 우리 E1이라 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K로 쓸게요.
R1 제곱분의 Q1이 되겠죠. 반면에요, Q2가 만드는 전기장. 자, Q2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를 R2로 할게요. R2면은 얘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이걸 우리 E2라고 했습니다. E2. 얘는 K R2 제곱분의 Q2가 되겠죠. 자, 그럼 결론 났죠. 두 전기장이 서로 방향을 이렇게 이루고 있으니 전체 전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벡터 합을 해야 됩니다. 벡터. 그죠? 이렇게 합쳐줘야 돼요. 이게 바로 전체 전기장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합쳐줄 때 E1에 의한 전기장, E2에 의한 전기장을 벡터로 합쳐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벡터 합성을 해야 된다. 이게 전기장입니다. 반면에 전위는 왜 구하느냐? 여러분 쉽겠죠? 전위는 또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전위. 자, 예를 들어서 Q1이 여기서 만들고 있는 전위는 방향 없습니다. 그죠? 이 Q1이 만드는 전위, 우리 V1이라 할게요. V1은 K R1분의 Q1이 되겠죠. 그 다음에 Q2가 만드는 전위, 역시 여기 만드는 전위, V2로 할까요? 여기 만드는 전위입니다. 여기에 만들고 있는 높이는 V2는 K R2분의 Q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전체 전위는 하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이 두 개 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더하면 됩니다. K R1분의 Q1 더하기 K R2분의 Q2 이렇게 해서 스칼라니까 방향에 관계없이 돼야 되고 전기장은 방향을 고려해서 구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요거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많이 나오는 예가 이런 예죠. 그죠? 여기 이제 직선상입니다. 직선상에 어떤 전화가 여기 하나 있는데 몰라요. 이걸 Q1이라 할게요. 여기에 또 직선상에 Q2라고 할게요. 자, 얘 사이 거리가 4R입니다. 4R. 4R인데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여기가 전기장이 0이래요. 이 Q1과 Q2에서 전기장이 0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쪽 여기서 얼마 떨어진 이 점에서는 전기장이 어느 방향이냐니까 전기장이 오른쪽 방향이라는 거예요. 얼마인지를 모르겠고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뭡니까? 자, 이거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초록색 하겠습니다. 왜요? 요 점에서의 전기장 0이라는 말은 뭡니까? Q1에 의한 전화와 Q2에 의한 전기장 두 개가 합성해야 되겠죠. 합성인데 전기장은 벡터니까 여기에서 연대려면 어떤 관계냐?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Q1과 Q2가 같은 전하면 될까요? 만일에 Q1이 플러스고 Q2도 플러스다. 그러면 보세요. Q1도 여기서 밀겠죠. Q2도 밀죠. 플러스 1 쿨롱을 놓으면 둘 다 미니까 절대 0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났네요. 마이너스도 안 됩니다. 그래서 Q1과 Q2가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는 게 나와야 돼요. 되죠? 알겠죠? 첫 번째, 여기에서 0 된다는 조건에서 두 가지 나와야 되는데 Q1과 Q2는 다른 종류다. 라는 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장이 오른쪽이 돼버렸죠. 오른쪽이 돼야 됩니다. 그럼 더 멀어지면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한번 봐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0 되려면은 일단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첫째는 Q1과 Q2가 서로 만일에 Q1이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Q1이 플러스면 요 Q1에 의한 전기장 E1은 1로 되겠죠. 그러면 Q2가 마이너스라면 Q2에 의한 전기장은 1로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Q1이 플러스라면 Q2가 마이너스라면. 근데 그보다 멀어졌죠. 멀어져보면 Q1은 어디 돼요? 전기장이 E1이 약해지겠죠. 맞아요? 근데 Q2도 역시 어디 돼요? 마이너스인데 어디 돼요? 멀어지니까 약해지겠죠. 그런데 내시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 전기장은 거리 제곱이 반비례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전기장은 어디 되느냐 하면은 E가 0 되는 곳은 어디 돼요? 자, Q1에 의한 전기장은 이렇게 될 거예요. Q2에 의한 전기장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Q2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기장이가 Q1에 의한 전기장은 이렇게 제곱에 반비례해서 이렇게 갈 것이고 Q2에 의한 전기장은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여기서부터 멀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옳죠. Q1에 의한 전기장은 적게 작아지는데 Q2는
확 작아졌죠. 그래서 오히려 Q1에 의한 전기장이 남아야 되는데 플러스 X 방향이죠. 플러스 X 방향. 여기서 플러스 X 방향이죠. 그죠? 그러니 여기서 Q1에 의한 전기장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Q1이 이쪽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종류인데 Q1은 플러스고 Q2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보다 작은 요쪽에서는 Q2가 더 크지요. 그래서 만일에 이쪽에 가면은 전기장은 Q2, 마이너스인 Q2의 영향을 받아서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전기장을 양변으로 나눠 보시면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죠? 벌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0이죠. 전기장 0이 되는데 이쪽은 오른쪽이죠. 플러스 X. 그죠? 이쪽은 왼쪽이에요.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럼 이쪽 안에는 어디 되느냐.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여기에 전화를 놓으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이 돼요. 이쪽이 돼요. 이쪽은 또 왼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도 참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기장이 각각 전하가 있는 위치와 전기장이 0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방향만 왔다 갔다 이래 돼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다. 그러면 이때는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냐 이것도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요게 전기장용 되려면 다시 쓰시면은 6가지 K가 5R이죠. 그래서 K 거리가 5R이니까 5R 제곱분의 Q1 크기나 Q2에 의한 전기장 K 그죠? R 제곱분의 Q2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 K 떨어지고 R 제곱 떨어지니까 그죠? Q1은 얼마가 돼요? 제곱하니까 25Q2가 됩니다. 그래서 Q1의 크기가 플러스이고 Q2보다 25배나 많아야 된다는 걸 거리가 그죠? 거리가 5대1이니까 많아야 된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런 거 우리가 할 때 전기장 벡터입니다. 자, 요 문제를 그러면 여기에 E가 0인 건 요점 있죠, 요점 밑에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건 다 지울게요. 설명을 다 했으니까. 지우면 여러분 E가 0인 곳에 전위는 얼마일까요? 이 자리에 전위는 여러분 이 자리에 전위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0이다 하면 수가 없습니다. 전기장은 그 자리에 서로 전기력 작용하고 있는 힘의 세기는 0이지만은 높이가 0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려면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 되겠죠. 전위는 요 Q1에 의한 전위 K 뭐가 돼요? 5R이죠. 5R분의 Q1 더하기 그죠? Q2 그죠? K 뭐가 돼요? R분의 Q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집어넣을 때 참 조심해야 되죠. K 자 5R분의 Q1이지 그죠? Q1을 우리 Q2를 Q로 잡을까요? Q2를 Q로 잡으면 얘는 Q1은 25Q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Q2를 Q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Q2를 잡으면 요거는 Q2는 25Q2 플러스죠. 플러스. 그 다음에 K 요거는 R인데 전하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방향 없습니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Q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위를 계산하라 그러면 K 5Q2죠. 그죠? 그럼 얼마나 돼요? R분의 5 빼기니까 얼마입니까? R분의 4Q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위는 4K R분의 Q2로 표시가 되겠죠. 단위는 볼트가 됩니다. 0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0이 아니고 값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기장을 우리 계산해서 두 개, 세 개 합친 거 또는 전위를 이렇게 합쳐서 계산하는 걸 우리는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또 한번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 점전하가 x = 0, x = 2d에 고정되어 있다. 자, 그림 보세요. 왼쪽에. 자, x는 0부터 2d에서 전위 이 그래프를 자, 전위를 그리라. 자, 전위 그래프를 그리라. 그리고 x = d에서의 전기장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에 마이너스 Q와 플러스 Q가 있습니다. 전하량 같고 부호는 반대죠. 플러스는 전위가 높아지고요. 높습니다.
마이너스는 전해가 돼요. 낮아지겠죠. 그럼 이때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 D를 지나는 곳은 어떨까요? 변곡점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왼쪽에서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에 여기는 오른쪽 그림이 돼요. 여기가 플러스 Q고 플러스 Q죠. 그럼 여도 높죠. 여도 높죠. 그럼 여서 높아지고 높아지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서 이런 높이가 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여기 이제 요 X와 ED 사이에서만 그리는데 오른쪽까지 다 그리면은 얘는 이렇게 되고, 그죠? 얘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여도 이래 되고, 여도 이래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전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변곡돼서 이래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 플러스 Q고, 여기 플러스 Q니까 전이가 0보다는 높고요. 여는 플러스인데, 여는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여기는 높고, 낮습니다. 이게 바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전이 그래프. 이때 여러분 재밌는 게 전기장이 을 구하라. X 이꼬르 D에서 잠깐만 여기서 자 어디냐면은 표시해 보면은 X 이꼬르 D 그러니까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전기장은 그죠? 우리 기억나죠? 전이가 나왔을 때 전기장은 이래 되죠. 그럼 전기장은 D 갈 때의 V예요. 즉 이게 뭐냐 하면은 D분의 V인데 여러분 전이차 나누기 거리죠. 사실 이게 뭐냐면 요것의 기울기가 돼요. X분의 전이차죠. 요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요 보면은 요 때는 기울기가 D 갈 동안에 V가 이만큼 변했죠. 즉 기울기가 있죠. 전기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요는 보세요. 전기장이 어디 돼요? 0이 되죠. 뭐 그 여러분 이래 안 해도 이 중간이 가운데 값이 전기장이 0이 된다는 거 알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죠? 요건 0이고 X 이꼬르 D에서 0이고 요는 이렇게 된다. 거. 이건 뭐 계산하면 되겠죠. 요 벡터로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기장 그죠? 요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또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이 수능에 옛날에 나왔던 건데요. 지금 점선이 뭘 뜻합니까? 등전이선 또는 등전이면을 그린 거죠. 그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입자가 점 A의 왼쪽에서 입사돼서 여기서 이제 온 거예요. A의 왼쪽에서 여기서 왔어요. 와서 A와 B점을 통과했어요. 근데 C에 가서 정지했대요. 그죠? 여기까지만 그린 겁니다. C가 정지했다.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볼게. 이 높이를 한번 보세요. 전이선. 전이선을 보면은 이쪽이 높죠. 갈수록 낮아지고 이쪽은 더 낮죠. 그죠? 이까지가 전이차가 12V겠네요. 12V. 하여튼 이쪽이 높으니까 무슨 전기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고 이쪽은 낮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높고 낮은 게 나왔고요. 그런데 얘가 가다가 섰대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겠죠. 여기 들어간 입자는 무슨 전할까요? 플러스 전하라는 걸 알 수 있죠. 받는 새끼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야죠. 힘을 반대로 받아서 속력이 점점 느려져 제일 높은 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운동하는 입자의 전하는 Q의 전하입니다. 음전하이다. 아니겠죠. 맞습니까? 음전하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더 빨라질 겁니다. 그죠? 왼쪽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양전합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입자가 여기 B를 통과했습니다. 그죠? B를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를 EB를 할게요. 점 A를 통과할 때의 반이다. 자, 우리 A를 통과할 때가 2A가 합시다. 근데 C에 왔을 때는 스스니까 운동 에너지 때 0이겠죠. 운동 에너지가 EA와 EB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0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0 된 거죠.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위치 에너지 더하기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이거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넘어가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잖아요. A에서 C까지 갔다고 할게요. A에서 C까지 갔더니 얼마예요? 얘가 했는 위치 에너지 증가는 몇 볼트입니까? 꾸버죠, 꾸버. 여기 꾸버입니다. 그죠? 꾸버니까 여러분 나오죠? 꾸버니까 어디 돼요? 위치 에너지 증가입니다. 몇 볼트? 전하량이 크고 A에서 C 갈 때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하니까 8볼트죠. 전이처. 그래서 Q 곱하기 8이 그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 바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A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0 됐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가는 걸로 할게요. 자, B에서 C까지 가는 거는 0에서 4V 갔으니까 얼마입니까? Q 곱하기 4죠. 꾸버. 그게 바로 뭐예요? 처음에 B에서 이 운동 에너지죠. 그죠?
나중에는 0 됐으니까 이래 됩니다. 그럼 쉽죠. 여러분 요때 AS 운동에너지와 비동의 크기는 뭐예요? 바로 반이다. 운동에너지는 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반이다. 2번은 맞습니다. 2번은 그죠? 되겠죠? C에서 점C입니다. 그죠? 점C에서 이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0이 아니다. 여러분 C에서 정지했죠? 그러나 플러스 때문에 이 플러스는 뭐 힘을 일로 받고 있습니다. 높은 데 있는 놈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힘은 0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한번 달아볼까요?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 같은데 한번 달아볼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인 도체구가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하가 바깥쪽에 있고 플러스 Q로 대전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X 이꼴 R, 그러니까 표면이겠네요. 질량 M인 음입자, 자, 마이너스 전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쪽으로 속력 V로 출발했다가 3R이 되는 순간 정지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이때 속력 구하라. 이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끝났죠. 바로 우리 만류력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빵 쏘았더니 올라가다가 속력이 0 됩니다. 왜 될까요? 예, 여러분 마이너스를 하니까 플러스가 뒤로 당기겠죠. 힘이 뒤로 작용하니까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이거 0 될 때까지 어떻게 구할래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 합은 0이다. 이래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면은 자, 뭐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0이 있다가 높은 데까지 갔습니다. 위치 에너지 얼마 변했나? 얘부터 계산할까요? 그러면 계산은 왜 돼요? 여기서 가진 위치 에너지 기억나야죠. K 뭐가 됩니까? 반지름 R 분의 QQ 되겠죠. QQ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옆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QQ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요만큼 가졌던 게 나중에는 위치 에너지 3R만큼 갔죠. 그럼 나중 거에 됩니까? 이게 처음에 위치 에너지, 나중 위치 에너지 K 3R분의 QQ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요게 나중에, 요게 처음 거. 빼야죠. 요게 나중 위치 에너지 빼기 처음 위치 에너지 뺏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 붙은지는 요 마이너스 Q 때문입니다. 더하기. 자, 운동 에너지. 처음 2분의 1 질량 M이었고 V였죠. 나중 운동 에너지 변화량 나중은 0 됐죠. 0. 그렇게 됩니다. 그죠? 요거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 자, 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0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산은 여기서 V만 계산하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 계산 먼저 할까요? 요거 계산하면은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요쪽은 오른쪽 넘어가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요. 자, 요거는 계산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하면 되고 요거는 3R분의 3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3R분의 2KQQ 되겠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V는 하고 나오게 됩니다. 좀 복잡죠? 루트 V는 그죠? 3R분의 MR이네. 그죠? M도 들어가야 되네. M 나눠져야 되고 그죠? 넘어가니까 4KQQ 이렇게 복잡지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런 거 풀 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변화량은 0이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세울 수 있는 그 능력.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쿨롱의 법칙 이런 것들을 써서 계산한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